오늘 영상 PD에서는 평상시에 제가 하고 있는 그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에 대한 효과는 관절의 가동 범위 증가나 유연성 유지,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과 상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관절과 근육이 쭉 펴지는 느낌으로 10초에서 15초 정도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칭 효과는 충분한데, 어떠한 부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최소 20초 이상 1, 2분 내외로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도 과하면 신경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스트레칭 방법은 제 생각에는 우리 중년분들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굳이 허리에 부담 가는 이런 스트레칭은 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스트레칭 하면서 반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반동을 주다 보면 몸이 안 다치는 적정선을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지나친 반동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잘못 넘어가게 되면 관절이 빠지거나 아니면 근육이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동적 스트레칭과 이 반동은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주로 하는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칭은 정답이 없습니다만 제가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 중에서도 가장 간편하게 짧게 하면서도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을 선택을 해서 저는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엉덩이 스트레칭인데요. 한쪽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상체를 그대로 앞으로 보내면 엉덩이 스트레칭이 되는데, 가장 실수하는 부분,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면 안 됩니다. 올바른 자세를 보겠습니다.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일자로 내려가야 됩니다. 상체를 숙인다는 생각보다는 배를 앞으로 내민다,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작을 하다 보면 무릎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팔을 이용해서 아니면 팔꿈치를 이용해서 살짝 눌러서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배를 내민다는 느낌으로 해야 정확한 자세가 나옵니다. 어쨌든 올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상체를 많이 앞으로 숙일 수가 없습니다. 많이 숙여진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지금처럼 약간만 숙여도 엉덩이 쪽에 강하게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봉을 이용해서 허벅지 뒤쪽과 함께 상체를 골고루 스트레칭 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창틀이나 아니면 손바닥을 식탁 위에 올려서 이런 동작을 해주시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할 때는 이런 스미스무신을 이용하시면 좋은데, 바로 높낮이를 조절해서 자신한테 맞는 위치를 찾아서 할 수가 있겠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철봉을 잡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내밀어 줍니다. 발의 위치를 조절해 가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허벅지 뒤쪽과 함께 광배근이 쭉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 발끝 각도를 조절함으로 해서 허벅지 뒤쪽에 다양한 각도로 스트레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약간 벌려서 하기도 하고 일자로 아니면 살짝 오므려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버딩크 현상, 허리가 말리는 이런 자세인데, 이런 자세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뒤쪽을 스트레칭 잘 해주셔야 합니다. 상체 스트레칭은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봉을 잡은 상태에서 몸을 앞쪽으로 쭉 보내게 되면 삼두뿐만 아니라 광배근, 가슴 근육까지 늘려주면서 한 번에 여러 곳을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일부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동작 하나로 거북목이 금방 개선된다는 과장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가지 동작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얻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보내면서 조금 더 강하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놓으면서 스트레칭을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하면서 광배근 스트레칭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불균형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근육 중에 하나죠. 정확한 자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위쪽에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옆구리를 쭉 밀어주면서 광배근을 좀 더 스트레칭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노력이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야 되겠죠. 어깨 안쪽이 좀 과하게 처져 있거나 아니면 골반이 올라가 있는 쪽, 그쪽 부위 광배근을 조금 더 스트레칭 해주시면 되고, 조금 더 강하게 하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다리를 뻗어서 광배근을 조금 더 늘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스트레칭은 신경 손상을 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 번갈아 해보면 좀 잘 안 되는 쪽이 있거나
불편한 쪽이 있습니다. 그쪽을 스트레칭 시간을 조금 길게 해준다든지 조금 더 강도를 올려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견갑골 쪽이 잘 뭉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등을 조금 둥글게 말면서 몸을 뒤쪽으로 보내게 되면 견갑골이 이완이 잘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한 자극을 원하신다면 저 손동작이죠. 이렇게 뒤집어서 하게 되면 광배근이 오버그립을 잡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방법 외에도 몸을 좌우로 이렇게 틀어주게 되면 광배근이 좀 더 이완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운드 숄더 개선과 함께 이두근까지 한 번에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봉을 뒤쪽으로 잡은 상태에서 몸은 앞으로 살짝 밀면서 그대로 조금 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가슴 근육과 함께 팔 이두근 안쪽으로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발로도 해주셔야 합니다. 철봉 없이 맨손으로 할 때는 뒤쪽으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그대로 벌려주면 좀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라운드 숄더가 있는 분들은 이 자세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철봉으로 마사지하는 방법 팁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지 휴대폰을 많이 봤을 때 어깨 통증이라든지 견갑골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승모근 위쪽, 극사근 쪽이나 아니면 승모근 뒤쪽, 견갑근 쪽을 손으로 마사지해서 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이런 철봉이나 사물을 이용해서 지그시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힘들이지 않고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그 중에서도 견갑하근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 안쪽으로 지나가는 근육이기 때문에 손가락 끝으로 쭉 밀어주면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 겨드랑이 안쪽을 마사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마땅한 기구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철봉에 체중을 조금 실어서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뿐만 아니라 몸을 지금처럼 좀 틀어서 어깨 뒤쪽을 자극을 하게 되면 대원근, 소원근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만의 방식을 공유하는 거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도 애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즐겨하는 스트레칭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사지하는 팁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운동 전후에 늘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길러서 안전하고 건강한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